흥 이슈. 현대 공중전의 끝판왕을 꼽으라면 아직까지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죠. 바로 미국의 F-35입니다. 스텔스,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전. 현대전이 원하는 개념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구현한 전투기.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F-35는 그냥 최신 전투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 공중전의 기준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이런 괴물 같은 전투기가 이미 하늘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에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조립이나 면허 생산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키워가고 결국 한국이 자기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처음엔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게 말하면 회의적이었고 솔직히 말하면 비웃는 시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저걸 진짜 만든다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결국 껍데기만 그럴듯하고 핵심은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KF-21이 더 이상 상상 속 계획이나 발표 자료 속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날고 있고 시험 비행을 거치고 있고 기체로서의 안정성과 가능성을 하나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며칠 전 정말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나왔습니다. 2026년 3월 25일 경남 사천 KAI에서 KF-21 양산 1호기가 실제로 출고됐습니다.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 이제 KF-21은 개발 중인 전투기를 넘어서 실제로 찍혀 나오기 시작한 전투기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계획도 누구나 세울 수 있습니다. 시제기 하나 띄우는 것도 대단하지만 양산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양산은 결국 이 기체를 실제 전력으로 만들겠다는 의지,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산업 기반, 운영체계, 후속 계획이 모두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서 이제는 한국이 이 전투기를 어디까지 키워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 변화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걸 한번 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F-35는 왜 여전히 무서운가? KF-21은 왜 아직 완성형이 아닌데도 이렇게 기대를 받는가? 그리고 성능표 숫자보다 더 중요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뭔지. 단순히 누가 더 세냐? 이런 초등학생식 비교 말고요. 왜 한국이 지금 이 타이밍에 KF-21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KF-21을 보면서 단순한 무기 이상을 느끼는지까지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먼저 F-35입니다. 많은 분들이 F-35 하면 일단 스텔스부터 떠올리죠. 맞습니다. 근데 그건 절반만 본 겁니다. F-35의 진짜 무서움은 단순히 잘 안 보이는 전투기라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적보다 먼저 보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쏘도록 설계된 전투기라는 점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과거의 공중전은 조종사의 감각, 숙련도, 시야, 레이더 해석 능력 같은 요소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거기에 더해 전장 정보를 누가 더 빨리 통합하느냐가 결정적입니다. F-35는 바로 그 부분에서 강합니다. 레이더가 따로 놀고 적외선 탐지 장비가 따로 놀고 전자전 체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그 정보들이 하나로 묶여 들어옵니다. 조종사는 그냥 화면 여러 개를 번갈아 보는 게 아니라 전장을 하나의 그림처럼 받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옛날 전투기가 조종사가 직접 퍼즐을 맞춰야 하는 기계였다면 F-35는 기체가 먼저 퍼즐을 거의 다 맞춰놓고 조종사에게 넘기는 시스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현대전은 워낙 정보가 많기 때문에 먼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스팔스가 붙습니다. F-35는 주요 무장을
기체 밖에 대놓고 주렁주렁 다는 게 아니라 내부 무장창에 숨깁니다. 왜냐하면 전투기 바깥에 미사일이나 폭탄이 달릴수록 레이더에 더 잘 잡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부에 숨기면 기체 외형이 더 매끈해지고 적 레이더에 노출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즉, F-35는 그냥 잘 만든 전투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적이 알아채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먼저 상황을 끝내는 전투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나라가 F-35를 원합니다.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가격, 유지비, 정비 부담, 시스템 복잡성, 운용 비용, 이런 것들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왜 다들 관심을 가지느냐? 결국 전쟁은 내가 보이기 전에 상대를 보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F-35는 그 능력을 현실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구현한 기체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는 인정해야 합니다. 괜히 세계가 F-35를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이런 F-35가 있는데 도대체 KF-21은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 빼고 보는 겁니다. 현재 단계의 KF-21이 당장 F-35와 완전히 같은 부류의 전투기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스텔스 수준, 내부 무장 운용, 센서 체계 완성도 같은 부분에서는 아직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를 놓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과 의미가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KF-21이 무서운 이유는 한국이 처음부터 완성된 허세형 결과물을 내세운 게 아니라 진짜로 가능한 것부터 만들고 날리고 검증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정치 구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발표 자료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전투기는 속도, 고도, 선회, 하중, 비행 제어, 레이더, 항전 장비, 엔진, 무장 통합, 전력화 가능성까지 수많은 요소를 실제 기체로 검증해야만 합니다. 말 그대로 말이 아니라 비행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KF-21은 지금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이런 걸 할 수 있을까가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이 플랫폼을 앞으로 어디까지 키워낼 수 있을까가 질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좋은 무기를 사오고 좋은 무기를 잘 운용하는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무기를 만드는 나라, 그것도 전투기처럼 극도로 복잡한 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키워가는 나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바로 며칠 전 공개된 양산 1호기 출고입니다. 이 장면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는지 아십니까? 그건 단순히 비행기 한 대가 공장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순간은 한국이 전투기를 사오는 나라에서 전투기를 양산하는 나라로 한 단계 올라섰다는 상징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냉정하게 볼 것도 많습니다. 양산이 시작됐다고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플롯 개량, 무장 통합, 실제 전력화 과정, 후속 유지 체계까지 검증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장면의 의미가 작아지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 복합 기술이 들어간 전투기를 한국이 자기 손으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꽤 큰 성취입니다. 이건 국뽕 이전에 냉정하게 봐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럼 KF-21의 강점은 뭐냐? 첫 번째는 플랫폼 자체를 안정적으로 완성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투기 개발에서 진짜 무서운 건 겉으로 보이는 멋진 외형이 아닙니다. 기본 플랫폼이 얼마나 안정적이냐입니다. 날릴 수 있는가, 버틸 수 있는가, 확장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KF-21은 시험 비행이 축적되면서 적어도 기본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쌍발 엔진입니다. F-35가 단발기라면 KF-21은 엔진 2개를 사용하는 구조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쌍발기는 기본적으로 생존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귀환 가능성을 확보할 여지가 있고 설계에 따라 추력 운용과 기동성 측면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단발기에도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구조 단순화, 유지 측면 효율성, 중량 관리 같은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쌍발이 무조건 최고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KF-21이 앞으로 더 많은 장비를 얹고 더 다양한 임무를 맡고 플랫폼으로서 장기 확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쌍발 구성은 꽤 의미심장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뼈대와 체급을 제법 탄탄하게 잡아놨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전투기는 한 번 만들고 끝나는 장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 만든 버전이 끝이 아니라 블록 개량을 하면서 무장을 늘리고 센서를 바꾸고 전자전 능력을 키우고 임무 범위를 넓히고 심지어 향후 무인기와의 연동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뼈대를 어떻게 잡았는지가 나중에 엄청 중요해집니다. 이 지점에서 KF-21은 지금 당장의 완전체라기보다 앞으로 계속 키워갈 수 있는 성장형 전투기라는 성격이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솔직하게 말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KF-21은 아직 완전한 의미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건 숨길 필요도 없고 억지로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걸 인정해야 KF-21의 진짜 가치가 더 잘 보입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당장 F-35급 완전체를 찍어내겠다는 식으로 간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더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무리수를 두다가 일정이 꼬이고 비용이 폭증하고 결국 실패 리스크만 커졌을 가능성도 있었죠. 대신 한국은 일단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는 단계부터 가고 비행 플랫폼을 검증하고 그 다음 블럭 개량으로 능력을 확장하는 방향을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화려하진 않지만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한국답기도 합니다. 허공에 대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일단 만들어서 보여주고 그 다음 성능으로 말하는 방식. 지금 KF-21이 걸어가는 길이 딱 그렇습니다. 이 점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장 여지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플랫폼이 제대로 살아있고 개량 여지가 있고 무장 통합과 체계 확장이 가능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무서운 전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 하나. 좋다. 근데 스텔스가 부족하면 결국 먼저 들키는 거 아니냐? 좋은 질문입니다. 근데 전쟁은 그렇게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텔스는 기본적으로 레이더 반사를 줄이는 기술입니다. 즉, 레이더에 잘 안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전투기가 하늘을 나는 이상 완전히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엔진은 열을 내고 배기열을 남기고 기체는 공기와 마찰하며 열이 생깁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게 IRST 같은 적외선 탐지 계열 센서입니다. 이런 장비는 상대가 내뿜는 열 신호를 포착해 표적을 찾습니다. 즉, 레이더 말고도 다른 방식의 눈을 하나 더 갖는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 현대 공중전은 이제 레이더에 보이냐 안 보이냐 한 줄로 정리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도 있고 전자전도 있고 적외선 탐지도 있고 데이터 링크도 있고 지상과 해상에서 받는 정보도 있고 결국 여러 센서를 어떻게 조합하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스텔스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텔스는 여전히 엄청 중요합니다. F-35가 괜히 무서운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스텔스만 있으면 끝난다는 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전장은 계속 복잡해지고 있고
감지하는 방식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이 의미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잘나는 전투기를 만드는 걸 넘어서 한국이 이제 이런 복합 전장 개념을 자기 방식으로 소화하고 자기 플랫폼 위에서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센서 하나 사오는 것과 그 센서를 자기 플랫폼 위에 얹고 다른 장비와 통합하고 자기 임무 체계 안에서 굴릴 수 있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KF-21의 진짜 의미는 겉으로 보이는 외형보다 그 안에서 축적되는 시스템 통합 경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전투기 비교를 할 때 최고 속도, 엔진, 무장 숫자, 스텔스 수준만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전투기를 누가 마음대로 바꾸고 누가 마음대로 연결하고 누가 자기 뜻대로 굴릴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요즘 전투기는 그냥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임무 컴퓨터, 암호 체계, 정비 시스템, 데이터 링크, 무장 통합 구조. 한마디로 날아다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무장을 빨리 붙일 수 있느냐? 내 방식대로 개량할 수 있느냐? 내 지상 전력, 해상 전력, 다른 공군 자산과 원하는 방식으로 얼마나 깊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면 아무리 비싼 전투기를 가져도 한계가 생깁니다. 반대로 이게 되면 처음 성능표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시간이 갈수록 강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KF-21의 존재감이 확 올라옵니다. KF-21은 단순히 국산 전투기라서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자기 손으로 바꾸고 자기 방식으로 연결하고 자기 필요에 맞게 키워갈 수 있는 플랫폼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건 정말 큽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카탈로그 성령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바꾸고 누가 더 유연하게 대응하고 누가 자기 전력을 자기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새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걸 빨리 달아야 한다. 내 데이터 링크 체계와 더 깊게 연결해야 한다. 전자전 환경 변화에 맞춰 소프트웨어를 바꿔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에 대한 이해와 통제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한 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미래 항공전을 조금 더 자기 손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주는 기반에 가깝습니다. 이건 국뽕이 아니라 전력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지점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벅차오르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최첨단 무기를 가진 나라를 보면서 우리는 저걸 언제 따라가나 라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이 조금씩 나오고 있으니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할 것도 많고 검증해야 할 것도 많고 앞으로 넘어야 할 기술 장벽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성과를 가볍게 볼 이유는 없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전투기 플랫폼을 직접 만들고 시험하고 양산 단계까지 끌고 왔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전장은 이 의미를 더 키울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유인 전투기 한 대가 무인기 여러 대와 함께 움직이는 유무인 복합 체계가 점점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오면 전투기 한 대 단독 성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얼마나 유연하게 무인기와 연결되고 얼마나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얼마나 비용을 감당하면서 체계를 계속 확장할 수 있느냐가 됩니다. 바로 여기서도 국산 플랫폼의 의미가 커집니다. 남이 만들어준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과 우리가 직접 조정하고 확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F-35는 지금도 강합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실전성, 스텔스, 센서 융합, 고위협 지역 침투 능력. 이런 부분에서 F-35는 여전히 매우 강력한 카드입니다. 특히 전쟁 초반, 적 방공망 깊숙한 곳에 먼저 들어가서 길을 여는 역할에서는 엄청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KF-21은 다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수량을 더 유연하게, 더 깊게 자국 체계와 연결해서 운영할 수 있는 주력 플랫폼으로 키워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누가 무조건 더 세냐로만 비교하면 아쉽습니다. 오히려 더 현실적인 그림은 이겁니다. F-35는 문을 먼저 여는 칼, KF-21은 그 문이 열린 뒤 더 넓은 하늘을 책임질 창과 방패, 이렇게 역할이 나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KF-21의 의미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블록 개량이 진행되고 무장 통합 범위가 넓어지고 센서 체계가 발전하고 무인기와의 연동 능력이 붙고 실제 운용 경험이 쌓이면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장형 플랫폼의 무서움입니다. 지금은 가능성으로 보이던 것이 몇 년 뒤에는 전력이 되고 그 다음에는 체계가 되고 나중에는 산업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것들이 모이면 국가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KF-21을 볼 때 단순히 전투기 한 대의 성능만 보면 안 됩니다. 그 뒤에 따라 붙는 항공산업, 부품 생태계, 소프트웨어 역량, 시험평가 경험, 양산 능력, 후속 개량 능력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이걸 다 합치면 KF-21은 단순한 무기라기보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하늘을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현실적 장면이 바로 2026년 3월 25일 출고된 양산 1호기였던 겁니다. 그 순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괜히 가슴이 뛰었던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전투기 한 대가 나온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조금씩 남이 만든 전장을 따라가는 나라에서 자기 전장을 자기 손으로 설계하는 나라로 가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F-35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실전에 투입 가능한 최상급 스텔스 전력이고 현대 공중전의 기준점 같은 전투기입니다. 그 강함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KF-21은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완성형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기본 플랫폼을 검증해 가고 있고 양산 1호기가 실제로 출고됐고 쌍발 엔진 기반의 확장성과 안정성, 국산 플랫폼으로서의 자율성, 그리고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교를 단순히 누가 더 세냐로 끝내면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당장 필요한 최강 카드와 앞으로 더 크게 키워갈 자기 플랫폼을 어떻게 같이 가져갈 것인가? 이게 훨씬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결국 미래 전장의 승부는 스펙표 한 줄로만 안 납니다. 누가 더 잘 연결돼 있는지, 누가 더 빨리 바꿀 수 있는지, 누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자기 전력을 자기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지, 이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F-35와 KF-21의 비교는 그냥 전투기 비교가 아닙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하늘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그 질문에 더 가깝습니다. 예전엔 우리는 언제 저 수준까지 가나 라고 물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물론 아직 끝은 아닙니다. 냉정해야 하고 더 검증해야 하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단순히 전투기를 사오는 나라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하늘을 자기 손으로 설계하려는 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당장 완성도 높은 첨단 전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자율성과 확장성을 키울 수 있는 독자 플랫폼이 더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며칠 전 출고된 KF-21 양산 1호기, 여러분은 그 장면이 어떤 의미로 보이셨나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KF-21이 왜 단순한 전투기 한 대의 문제가 아닌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KF-21 양산 1호기 출고. 이 장면이 대한민국 항공전력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흥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